안녕하세요. AWS SA 최철호입니다. 이번 세션은 AWS 개발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여기서는 특정 기술 영역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AWS에서 개발할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내용들, 그리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AWS 콘텐츠들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AWS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AWS CLI를 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맥, 리눅스, 그리고 윈도우 환경에서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AWS 서비스를 직접 다룰 수 있어요. 우리가 웹 콘솔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웹 콘솔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설정 구성을 어떤 경우에서는 CL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우리 개발자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도구일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있어서 여러 스크립트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AWS CLI 명령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AWS 리소스를 다루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자동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AWS CLI 설치를 했으면 AWS 서비스들에 접근할 수 있게 크리덴셜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 크리덴셜 정보는 여러분들의 AWS 로그인 계정, 즉 AWS IAM 계정에서 액세스키 생성 부분에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성한 키를 AWS configure 명령을 실행을 해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AWS 커맨드 라인은 지금 그림과 같이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커맨드는 보통 명령을 보낼 때 대상 서비스를 지정을 하고요. 서브 커맨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세부 실행 명령을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 EC2에 대한 명령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커맨드에 EC2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서브 커맨드로 EC2에 대한 건데 난 여기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를 다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이때 describe instances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EC2 인스턴스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서브 커맨드에 start instances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세 번째는 실행할 때의 옵션, 파라미터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는 뒤에 하이픈 인스턴스 id를 줬죠. 그리고 SNS에 퍼블리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할 토픽 이름을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퍼블리시할 메시지 이름을 이렇게 기술을 해줬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커맨드 라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커맨드 라인이 있습니다. 저는 AWS CL을 이미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계정 정보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AWS configure라고 하고 이게 계정 정보를 설정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제 IAM 계정에 대한 액세스키 정보를 제가 받아왔어요. 이렇게 액세스키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액세스키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리전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아웃풋 포맷을 JSON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이제 저는 크리덴셜 정보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AWS EC2의 describe 인스턴스 정보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정보들이 보이네요. 우리 이 중에서 인스턴스 ID 목록만 한번 따로 쿼리해서 보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설정한 제 AWS 계정에 있는 EC2 인스턴스 목록이에요.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AWS CL을 구성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2개 이상의 AWS 계정을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개발 환경, 프로덕션 환경이 AWS의 각각 계정으로 나뉘어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겠죠. 이렇게 2개 이상의 AWS 계정에 있는 리소스를 다뤄야 할 때는 우리는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정 정보를 설정할 때 AWS configure 명령으로 했죠. 이제는 여기에 프로파일 옵션을 주고 AWS config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해당 프로파일에 대한 접속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는
커맨드 라인 명령에 이렇게 하이픈 프로파일 명령 옵션을 주고 원하는 프로파일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EC2 목록을 보고 싶은데 앞에서 설정한 프로덕션, 프로파일에 대한 인스턴스 목록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파일하고 prod 앞에서 설정한 이렇게 프로파일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동안은 이 특정 프로파일 계정의 AWS 리소스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AWS 프로파일 환경 변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프로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면은 이제 모든 AWS CLI 명령은 해당 환경 변수의 프로필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트 해주고 AWS 프로파일 하고 내가 사용할 우리가 프로파일 이름을 설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후에 사용하는 모든 커맨드는 이 프로파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AWS configure에 프로파일하고 프로덕션 환경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고 액세스 키는 이거는 다른 계정의 액세스 키고요. 다른 계정의 시크릿 액세스 키입니다. 리전은 서울 리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포맷은 JSON으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계정 정보는 AWS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config 파일하고 크레덴셜 파일이 만들어졌죠.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네, 이렇게 크레덴셜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디폴트가 이게 기본 값이고요. 이건 프로덕션에 대한 그런 크레덴셜 정보가 입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nfig도 한번 볼게요. 이 config는 각각 프로파일에 대한 config 정보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디폴트 리전은 서울 리전이고요. 아웃풋 포맷은 JSON이고요. 프로덕션 프로파일도 마찬가지로 리전, 서울 리전 사용하고 아웃풋 JSON 포맷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돼요.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네. 그럼 제일 먼저 이 기본에 대한 계정 정보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824로 시작하는 계정에 대한 요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프로파일 정보를 달고 프로덕션 계정에 대한 계정 정보를 볼게요. 얘는 어카운트가 719로 시작을 하고요. 얘는 현재 프로덕션 유저, 이 IAM 계정이죠. 이렇게 생성된 계정으로 이 액세스 키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AWS 프로파일을 환경 변수로 지정을 해볼게요. AWS 프로파일을 지정을 하는데 PROD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 모든 커맨드들은 이 프로덕션 프로파일을 따라가겠죠. 여기서 네, 이렇게 프로파일 정보 없이 이렇게 치면은 그쵸? 프로덕션 환경에 대한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액세스 키를 프로파일의 별도로 생성하지 않고 화면처럼 환경 변수를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환경 변수로 AWS 액세스 키 ID의 액세스 키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환경 변수에 시크릿 액세스 키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정보가 기존에 설정된 그 계정 설정 정보를 오버라이드해서요. 이 키 값이 적용된 상태로 그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설정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편리한 건 알겠는데 실제 사용하려고 하면은 고민이 생겨요. 그 고민은 우리가 커맨드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딥 테이블을 보고 싶은데 어떤 커맨드를 어떤 옵션으로 쳐야 할지 모릅니다. 개발하면서 임의로 SQS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명령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뒤에 help를 치면 예를 들어서 AWS EC2 그리고 help를 치면은 EC2 high 서브 커맨드에 대한 매뉴얼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읽어가면서 원하는 명령을 찾아서 실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작업하고 싶은데 매번 매뉴얼을 볼 수도 없고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우리는 이때 커맨드 컴플리션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커맨드 컴플리션은 탭키를 통해서 명령을 완성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개발하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다이나모딥 테이블 하나를 지우려고 해요.
정확히 명령을 어떻게 타이핑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럴 때 유용해요. 명령 완성 기능이 AWS CRI의 커맨드, 그리고 매개 변수, 그리고 리소스까지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AWS 하고 커맨드에 DynamoDB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뭐 D로 왠지 시작할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D까지 입력하고 이렇게 탭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D로 시작하는 모든 서브 커맨드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delete 테이블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완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옵션을 줘야지 라고 해서 또 이렇게 탭을 누르게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서제션이 뜨죠. 이건 매개 변수에 대한 거죠. 여기 보니까 테이블의 이름이 있네요. 테이블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네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내가 삭제할 테이블을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삭제할 테이블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또 테이블 버튼 누르면은 또 리소스 정보를 가져다가 현재 있는 그 테이블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삭제할 테이블을 찾아서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AWS CLI에 정말 많은 명령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커맨드 컴플리션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겠죠. 우리가 이런 명령 자동 완성 기능은 AWS 컴플리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설정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저 위에 옆에 저 링크를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커맨드 컴플리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직접 대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AWS DynamoDB 이렇게 탭 버튼 눌러서 완성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였지? 탭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서제션이 뜨죠. delete table 탭 버튼 눌러서 완성시키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뭐였더라? 누르면은 이렇게 저기 테이블 이름을 주면 될 것 같네요. 완성시키고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테이블 이름이 뭐지? 라고 탭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제가 이미 AWS에 생성해 놓은 이렇게 테이블 이름들이 보여요. 나는 여기서 유저 테이블을 삭제를 할 거야 라고 엔터 버튼 누르면 이제 이게 삭제가 되겠죠.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커맨드 컴플리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보다 쉽게 입력하기 위해서는 오토 프롬프트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토 프롬프트를 활성화하면은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URL로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죠. 탐색을 하고 선택을 해서 명령을 완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토 프롬프트 설정은 더 간단해요. 우리가 환경 변수에 AWS CRI 오토 프롬프트를 ON으로 설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config 파일 있잖아요. config 파일에 CLI 오토 프롬프트를 ON으로 설정해도 되고요. 매번 커맨드 라인마다 입력을 할 때는 하이픈 CLI 오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오토 프롬프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얘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토 프롬프트를 ON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AWS 엔터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뜨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사용을 하는 거예요. DynamoDB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서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명령을 이렇게 찾습니다. delete table 누르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이름 옆에 친절하게 설명까지 같이 뜨네요. 테이블 네임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를 삭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엔터 버튼 누르면은 저 테이블이 삭제가 되겠죠. 이 오토 프롬프트는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어떤 단서도 없을 때 그렇게 좀 더 친절한 어시스트를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서버 쉘에 어떻게 접속하시나요? 우리는 여러 이유로 서버 쉘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로그를 본다거나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한다거나 프로세스 상태를 본다거나 메모리, 힙 덤프 등등 우리는 클라우드 위에서는 더더욱 옵저빌러티, 디버깅 환경을 잘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과는 별도로 우린 여러 이유로 서버에 접속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돼요. 우린 이때 보통 SSH 키를 갖고 직접 접속을 하죠.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에 접속할 때는 베스천 호스트를 두기도 해요. 하지만 SSH 키를 로컬에 넣고
또 추가적인 리소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SSH 키만 있으면 누구나 서버에 접속 가능한데 SSH 키 유출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해요. 이때 우리는 세션 매니저를 사용하면 로컬에서 SSH 키 없이 서버 쉘에 접속해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된 것뿐만 아니라 보안적으로 아주 좋겠죠. 접속할 때는 여러분 로컬 CLI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고요. AWS 콘솔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어요. 화면에 접속하는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렇게 AWS 커맨드를 사용해서 SSM 스타트 세션 하고 타겟으로 내가 접속하려고 하는 인스턴스 ID를 기술을 하면은 접속을 하게 돼요. 화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SSH와 접속한 것과 똑같은 그런 화면 형태로 그렇게 접속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필요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션 매니저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누가 언제 어디에 접속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모든 게 클라우드 와치 로그 S3 클라우드 트레일스에 남습니다. 또 IAM을 통해서 중앙화된 접근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 세션 매니저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 세션 매니저의 구성법과 사용료는 이 아래쪽에 있는 유튜브의 링크에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AWS 툴킷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사용하는 IDE에 있는 플러긴 또는 익스텐션처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인텔리제이, VS 코드, 이클립스 등 여러 IDE에 대한 AWS 툴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툴킷은 여러분들이 개발 운영할 때 핵심이 되는 도구가 아닐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함께 놓고 사용하면 유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툴킷을 사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어요. AWS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함수형 서비스 로직을 배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코드에 대한 디버깅을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놓고 디버깅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S3 버킷에 객체를 올리고 삭제하고 또 IDE 안에서 편집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각종 로그를 중앙화된 저장소인 클라우드와치 로그에 모아놓고 활용하는 걸 권장을 하죠. 그래서 이 툴킷에서는 클라우드와치 로그에 있는 로그들을 브라우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에 태깅된 이미지를 원격 ECR 저장소에 푸시할 수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소소할 수도 있는 작업들을 IDE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VS 코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VS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툴킷을 설치해 볼게요. 일로 가서 익스텐션으로 갔고요. AWS 툴킷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있죠. 얘를 인스톨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창에서 이렇게 익스플로러, AWS 익스플로러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크리에이트 람다 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있죠. 그리고 디버깅 관련된 이런 설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계정은 그 앞에서 설정한 디폴트 프로파일, 그쵸? 기본 계정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새로운 연결을 추가할 수 있고요. 연결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앞에서 만든 이 프로덕션 프로파일로 변경해서 필요한 일들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거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이 떠 있네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건 람다 함수가 이렇게 배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람다 함수가 배포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람다 함수 코드를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람다 함수를 업로드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네요. S3 버킷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3개의 S3 버킷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헬로 월드라는 객체가 있네요. 얘를 하면은 열어보면은 이렇게 헬로 AWS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그래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헬로 아마존으로 변경하고 여기서 바로 세이브를 했어요. 그럼 얘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지금 바로 몇 초 전에 변경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S3에 있는 객체를 탐색하고 이렇게 편집도 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를 한번 볼까요? 이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의 클라우드워치 로그스 그룹이 있고요. 이 보면은 이런 스트림들이 있어서 얘를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클라우드워치에 남긴 로그들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람다 함수에서 받아서 요청 파라미터를 이렇게 찍고 결과를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이런 로그들이 남아있네요. 이거 각 함수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빌딩된 시간은 얼마고 메모리 사이즈는 얼마고 이런 어떤 로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소소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툴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AWS SDK예요. SDK는 AWS 서비스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자 도구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공이 되고요. 이 SDK를 사용해서 AWS 서비스에 쉽게 액세스하고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발하시면서 코드 내에서 직접 AWS로 호출할 때 SDK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KS 또는 키네시스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람다 함수를 호출한다거나 또는 SKS, 키네시스에 전달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거나 할 때 SDK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하게 돼요. 이 아래 코드는 SDK를 사용해서 S3 버킷을 생성하는 예인데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한 예제예요. 제일 먼저 npm install 명령을 사용해서 S3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줬고요. 코드에서는 여기서 제공하는 S3 클라이언트를 임포트를 해서 new하고 버킷 커맨드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죠. 그럼 이 이름에 버킷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할 때 SDK를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우리가 24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알림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장애가 났거나 비정상적인 상태가 탐지되면은 이거를 슬랙 등의 도구로 알림을 받고 이것들을 보고 원인 파악 및 조치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알림 메시지를 슬랙으로 보내려고 할 때 람다들을 통해서 슬랙의 웹풍 URL을 사용해서 직접 구현해도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럴 때 AWS 챗봇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WS 챗봇 서비스로 들어가서 제 클라이언트로 슬랙을 지정하고 권한 승인 후에 어떤 SNS 토픽으로 발행되는 메시지를 특정 슬랙 채널로 보내겠다고 구성하고 완료돼요. 아주 간단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 와치 알람 등등 여러 구성 기준에 따라서 알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걸 SNS 토픽으로 전달하고요. 그럼 이는 챗봇을 통해서 화면과 같이 지정된 슬랙 채널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챗봇은 슬랙뿐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나 아마존, 차임과 연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발을 진행하면서 AWS 안에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AWS 개발할 때 아직 써보지는 않아서 또는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전체 주요 특징을 빠르게 알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때 서비스별로 구성되어 있는 FAQ를 보면 아주 좋습니다. 서비스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주요 특징들 그리고 주요 가격 정책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요. FAQ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개발 공부하실 때 영상들 많이 보시죠? AWS는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서비스 소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검색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ECS, 컨테이너 서비스를 알고 싶다고 하면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AWS ECS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는 거죠. 만약에 한국어 영상만 보고 싶으면은 AWS 코리아 채널 안에 들어와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에서 AWS 이벤트 채널은 여러 AWS 이벤트에서 진행한 세션들, 서비스라던가 그리고 매년 진행하는 가장 큰 행사죠. 리인벤트의 영상들,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테크톡 채널에서는 기술에 관련된 테크톡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오게 돼요. 이런 채널들 안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략적인 서비스를 이해하고
어떻게 쓰는지 손으로 감을 익히고 싶을 때는 워크샵이 최고예요. 저희가 제공한 워크샵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든 리소스를 삭제하는 것까지 잘 안내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검색창에서 AWS 그리고 서비스 이름, 워크샵 이렇게 검색해서 워크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별로 각종 가이드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유저 가이드, 디벨로퍼 가이드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문서들이에요. 이 문서들은 서비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뿐만이 아니고 세부 구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모범 사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는 우리가 처음 서비스를 사용할 때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의 활용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옆에 두고 참고해야 될 문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다 보면은 좀 더 깊고 다양한 활용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우리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 AWS 이벤트 또는 매년 진행되는 리인벤트에서는 다양한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와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블로그에는 AWS 서비스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블로그에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 업데이트, 그리고 리전에 대한 확장에 대한 공지들이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소스 코드 수준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AWS 샘플즈를 볼 수가 있어요. AWS 샘플즈는 AWS에서 운영하는 GitHub 소스 저장소고요. 여기에는 아주 많고 다양한 코드 샘플들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개선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AWS 리포스트를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이 리포스트는 AWS 직원, 파트너, 고객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주도의 Q&A 서비스예요. 그리고 리포스트에 있는 널리지 센터는 AWS 고객분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조금 더 정제된 형태의 답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AWS 서비스들은 각각의 쿼터들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오로라는 기본적으로 계정당 40개까지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한보다 더 많은 DB 인스턴스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커스터머 서포트를 통해서 한도 상향을 요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각각 서비스별 쿼터 값은 조절이 가능한 소프트 리밋이 있고 조정할 수 없는 하드 리밋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가이드 문서들, 유저 가이드 이런 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도 값을 확인하고 이게 소프트 리밋일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한도 상향이 필요할 때는 한도 상향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AWS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성을 했는데 이게 모험사를 기반으로 잘한 건지 점검이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 이때 AWS 아키텍처 센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안에서 웹 아키텍처들 렌즈에서는 특정 산업군별로 그리고 기술 도메인별로 아키텍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이드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AWS에서 개발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환경에 대한 것들, 도구에 대한 것들, 그리고 AWS에서 어떻게 여러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또 개발해가고 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AWS에서 즐겁게 개발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